건강에 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맑은 공기만큼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맑은 물이겠죠. 세계보건기구는 깨끗한 물은 사람의 건강을 증진시킨다라며 물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강조합니다. 100세 이상 장수하기로 유명한 지방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물 맑고 공기 좋은 청정지역의 삶이 장수하기에 최고의 조건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몸은 65%에서 80%가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물은 생명 유지와 건강에 직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체에서 물의 함량이 2%만 감소해도 갈증을 느끼며 집중력이 떨어지고 5%의 물을 잃으면 피로를 느끼며 두통이 일어납니다. 15% 이상의 손실이 일어나면 탈수가 되며 죽음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여행 가셔서 물 때문에 배탈이 나 보신 적 있나요? 나라마다 물의 성분이 달라서 혹은 덜 위생적인 물이어서 씻었을 때 몸에 무언가 나거나 마셨을 때 배탈이 나서 여행 내내 고생하거나 고생하는 사람을 본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깨끗한 물을 마시는 건 건강을 유지하는 데 가장 기본이죠. 깨끗한 물만 잘 마셔도 질병의 30%가 예방된다고 합니다. 이렇듯 깨끗한 물과 위생은 사람의 기본 권리이며 사람이 사는데 필수 요소입니다. 그러나 수도꼭지만 틀면 깨끗한 물이 콸콸 나오는 미국이나 한국에서는 이 깨끗한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잊고 살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전 세계 수많은 사람이 깨끗한 물과 가깝지 못할 뿐 아니라 물 부족으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국제연합 환경계획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극심한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물이 없어 죽는 어린이는 하루 평균 5,000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합니다. 세계은행은 20세기 국가 간 분쟁이 석유에 있었다면 21세기는 물이 불씨가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UN 세계 물 개발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 중 약 20억 명은 오염된 물을 식수원으로 쓰고 있어 각종 질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물 오염 위생으로 사망하는 사람은 한 해에 400만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기후위기와 많은 자연재해로 인해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깨끗한 물에서 멀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물의 오염은 어린이와 노인들의 건강에 더욱더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열악한 수질은 콜레라, 설사, 피부감염 및 기타 치명적인 전염병을 포함한 질병으로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매년 48만 6천 명이 수인성 질병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렇듯 깨끗한 물 공급이 어려워지면 건강뿐 아니라 생명이 위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건강과 생명을 앗아가는 수질오염의 주 원인은 무엇일까요? 수질오염의 주 원인은 생활하수, 산업폐수, 농축산물 폐수입니다. 이 중에서도 생활하수가 가장 큰 오염원입니다. 폐수 발생량의 60%가 생활하수라고 합니다. 생활하수에는 음식 찌꺼기, 합성세제, 정화조 분뇨까지 포함되어 있으며 이런 물질들이 많이 배출될수록 하천이나 호수, 강물을 오염시켜 수질 생태 환경을 파괴합니다. 수질 오염의 대표적 폐해 사례로는 1912년 일본 진저강 하류에서 대량의 카드뮴이 뼈에 축적되어 발생한 이타이 병이 있습니다. 아연을 재련할 때 광석에 포함된 카드뮴을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강에 버린 것이 원인으로 이 물을
식수나 농업용수로 사용한 주민 수백 명이 고통을 호소하거나 사망했습니다. 카드뮴이 혈류를 타고 간과 신장으로 확산되고 뼈에 축적되어서 골연화증을 일으키고 심하면 기침만 해도 뼈가 부러지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1953년부터 1960년까지 체코슬로바키아에서 갓 태어난 수백 명의 어린이 몸이 푸른색으로 변한 블루베이비 병이 있습니다. 체코 정부가 원인을 조사한 결과 발생지역 주민들이 마시는 식수 속에 포함된 질산 때문이었습니다. 질산이 체내 혈액에서 헤모글로빈과 결합하여 산소 운반을 방해하고 이 때문에 호흡한 산소가 신체 각 부분으로 전달되지 못하여 몸이 푸른색으로 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미나마타시에서 발생해서 이름이 붙여진 미나마타 병이 있습니다. 미나마타 병은 수은 중독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신경학적 증상과 징후를 특징으로 하는 증후군입니다. 문제가 되었던 메틸수은은 인근의 화학 공장에서 공장 폐수를 바다에 방류함으로 바다가 오염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메탈수은에 오염된 조개 및 어패류를 먹은 시민들에게서 치유불능의 신체 마비 증상, 기형아 출산과 더불어 많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므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사례입니다. 수질 오염으로 인한 건강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사례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좋은 소식은 세계 여러 나라들도 물 부족과 수질 오염의 심각함을 인식하고 깨끗한 물을 보존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매해 3월 22일은 세계 물의 날입니다.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환경 파괴와 강이나 바다의 오염이 점점 심각해지면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물이 점차 줄어들자 유엔에서는 수질 오염을 방지하고 물의 소중함을 대중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해 세계 물의 날을 제정하고 선포했습니다. 국제사회가 물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이고도 실천적인 프로그램을 열며 다양한 민간 활동과 포럼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공공단체가 아닌 우리 개인들도 일상생활에서 수질 오염을 줄이기 위한 실천을 한다면 수질 향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샤워 시간을 줄이고 몸에 비누칠을 할 때는 수도꼭지를 잠그시고 또 이를 닦을 때 컵을 사용하며 샴푸보다는 천연비누 사용을 권장합니다. 설거지는 물을 받아서 하시고 가능한 한 식기세척기는 가득 채운 다음 사용하시면 같은 양의 설거지거리를 손으로 할 때보다 많은 양의 물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기름 찌꺼기가 접시에 있으시면 씻지 마시고 먼저 휴지로 닦아냅니다. 일회용 컵이나 접시, 페트병 등은 가능한 자제하시고 기름, 의약품, 화학물질 등 눈에 띄는 오염물질을 하수구나 변기에 버리지 마십시오. 지역사회의 강, 호수, 섭지 및 해변 청소에 동참하시거나 청소단체를 조직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음식을 낭비하지 마세요. 저녁 식사 접시에 남은 음식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큰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생산되는 모든 식품의 약 3분의 1이 손실되거나 낭비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철 입고 버리는 옷의 개념인 패스트 패션보다는 천천히 생산하고 천천히 소비할 수 있는 패션을 추구할 뿐 아니라 오래도록 입을 수 있는 디자인의 상품을 친환경 소재로 제작해서 질 높은 제품을 생산하는 슬로우 패션의 옷을 입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한철 입고 버리는 옷의 개념인 패스트 패션의 흐름으로 전 세계 20%에 해당하는 폐수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합성세제의 사용을 줄이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의 모든 가정에서 사용되고 있는 합성세제가
수질오염의 주범이라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합성세제는 다른 오염물질과는 달리 물에 녹은 상태에서 미생물에 의한 분해가 어렵고 물 위에 거품이 생기게 되어 산소가 물속으로 녹아 들어갈 수 없게 될 뿐 아니라 햇빛을 차단시켜 플랑크톤의 정상적인 번식을 방해하는 등 물을 오염시킵니다. 잔류 성분을 상수도 정수시설로 완전 처리할 수 없어 유독 성분이 그대로 수돗물에 섞여 들어와 우리가 마시는 물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버려지는 물들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연의 순환 이치에 따라 언젠가는 우리에게 되돌아옵니다. 물은 만물의 생명을 불어넣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물은 사람의 생명과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중요성과 확보, 관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합니다. 물이 주는 고마움을 다시금 인식하고 일상생활에서 깨끗한 물을 부족함 없이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며 강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사용한 출처들입니다.